이제 집에 가고 있었는데 일어나니까 병원인 거예요.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런 악플들 있잖아요. 진짜 이 사람 같지 않은 벌레들이 많아요, 이 사회에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사실 서로 내적 친밀감이 있어요. 지금 보는 거는 처음 봤는데 사실 이렇게 또 보니까 되게 반갑네. 저는 영상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사실 그냥 원래 알던 분을 그냥 오랜만에 본 것 같은 느낌이. 저도 거의 뭐냐 우리 인스타랑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대화 많이 주고 받아가지고 네, 내적 친밀감이 있는 건데 처음 봤는데 그렇습니다. 이게 지금 2022년이었나요? 작년 5월 22일 이제 곧 이제 1년이 되죠. 작년 5월 22일에 부산 서면에서 웬 미친 새끼 하나가 돌려차기로 이제 머리를 가격해가지고 머리가 이제 엘리베이터 벽 쪽에 부딪히면서 쓰러졌는데 그 사건의 피해자예요, 본인이. 사실 우리가 이제 처음 연락을 주고받았던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범죄 피해자 그 중에서도 사기 피해자의 입장을 아주 옹호하고 대변하는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저한테 어떻게 보면은 연락이 와가지고 얘기를 주고받던 도중에 본인이 딱 부산 서면 돌려차기 피해자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, 전에도. 그냥 이제 범죄 피해자를 도와주는 걸 보고 사실 저도 범죄 피해자이기 전까지는 좋은 활동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범죄 피해자가 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. 그냥 그 존재 자체가.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시고 계시다,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이제 마침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판 갔다 오는 길이라고 해서 저도 재판 갔다 오는 길이다 이러다가 이제 제가 그 사실 그 범죄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. 깜짝 놀랐어요. 제가 유튜브를 21년 9월인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유튜브 하던 도중에 그 일이 생겼던 거구나. 그죠. 그러면은 그 일 있기 전에 제 채널이 있는지는 몰랐었죠. 알았는데. 진짜요? 네. 왜냐면 이제 원래는 이제 있는 것만 알았고 이제 카라콜라님이랑 이제 협업하는 걸 계속 봤었어요. 그러고 있다가 이게 점차 이제 좀 피해자들을 많이 이렇게 주목해서 이제 찍으셨잖아요. 그거 보고 이제 진짜 이게 좀 감명이 깊다고 해야 되나. 사실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가 많이 없잖아요. 돈을 내면은 그렇게 해주는 변호사들은 많지만 사실 이렇게 성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주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뭐 유튜브를 하면서 이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이걸 당해본 사람은 이렇게 범죄 피해자가 되고 특히 뭐 이런 범죄 피해자가 됐을 때 마주치는 현실을 딱 느껴보면은 이게 진짜 법이 뭐 피해자를 위한 게 맞나. 순서대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우선 지금 현재 그 사건은 가해자가 지금 1심 판결이 징역 12년 선고되고 그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 그 선고돼가지고 지금 걔가 항소해가지고 지금 항소심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. 항소심 재판이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 이 피해자분 뭐라고 불러야 되나? 기적이님? 우리 기적이님은 당시에 이제 작년 5월경에 그 피해를 당하고 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기수잖아요. 굉장히 중범죄고 사실 굉장히 크게 다쳤단 말이에요. 전치가 뭐 전치 8주? 아니요, 그 정치 16주 이상으로 봤어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뇌 쪽을 다쳤다. 뭐 가늠할 수가 없는 거라서. 엄청나게 사실 중상해를 입었던 거고 사실 생명이 위독하고 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당시에 그 병원에서 진단 내용을 보면은 뇌를 다쳐가지고 오른쪽 발목에 영구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당시에 의사의 소견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마침 기적적으로 다리 마비가 풀린 거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. 저도 여느 때와 같이 이제 걷고 이제 집에 가고 있었는데 일어나니까 병원인 거예요.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 기다리고 있었는데 깬 순간이 병원에서 이제 기다린 것도 기억이 안 나고 그 복도만 기억이 나는 거야.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뭔가 하얀 천장이 보이고 이제 막 의사 선생님이 막 처치를 하고 있고 이제 근데 저는 무슨 일이야 이렇게 했더니 제가 묻지마 당했대요. 모르는 사람한테 맞았대요. 일단 그 아예 기억을 못했고 네, 아니 지금도 그래서 그냥 아예 기억이 없는데
거의 일어나지도 못했거든요. 처음에 무섭기도 했고 그냥 아예 기력도 없었고 근데 일어나 보니까 그 오른쪽 다리가 안 움직인대 이러면서 했는데 처음에는 아예 거의 다리 전체가 힘이 없었어요. 아예 휠체어 끌어서 해야 되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갔었거든요. 누군가가 없으면 요양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예 안 될 정도로 그랬었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발목만 안 움직였던 거죠. 그래서 발목이 이제 위아래도 안 움직이고 발가락도 안 움직이고 그냥 아예 발목 밑으로는 아예 마비가. 네. 근데 이게 뭐 발을 다친 게 아니라 뇌를 다친 거니까 몇 주를 지켜보다가 처음에는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의사 선생님도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는 제 경험상 아마 장애를 얻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엄청 침울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무슨 일인가 아예 그냥 지금도 현실감이 없고 그냥 무슨 이 영화에서 볼 법한 일이 일어나나 싶다가 어느 순간 언제 이게? 그냥 한 3주 뒤? 4주 뒤?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하고 나서 좀 있다가 한 달 뒤에 네, 그때 처음에는 상해로 갔다가 중상해로 바뀐 것도 그 장애 판정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중상해로 바뀌었다가 검찰 가서 이제 살인 미수로 바뀌었는데 이제 무슨 일이지 이게 그냥 발가락이 움직이는 거야. 사실 이게 모든 다리가 움직이는 이런 건 아니었는데 발가락이 움직이는 건 진짜 큰 변화다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조금 나아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재활을 했는데 그게 기적적으로 이제 걷는 것까지 이제 다시 된 거죠. 진짜 다행이다. 진짜 다행이었는데 그때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. 왜냐면 개인회생 파산하는 게 복잡해요? 서류가 많아.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? 있지. 어떻게 하는 건데? 그건 말 못 해주지. 며느리도 모르는 오직 그만의 레시피로 당신의 새로운 삶을 함께합니다.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. 제가 이렇게 회복이 되면 그러면 이렇게 처벌 약하게 받을까봐. 네, 진짜 회복을 그래도 회복이 된 게. 그게 원래 당연한 건데 당연한 심리인데 이제 가족들은 너무 잘 됐다 이러고 지인들도 너무 잘 됐다 그러는데 저는 그냥 그 가해자가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그냥 내가 회복됨으로써 이게 좀 더 빨리 풀려나면 어쩌지? 한번만 처벌을 받을까봐. 네, 그게 엄청 크게 와닿았었고 그때 당시는 또 중상이었단 말이에요. 누가 봐도 내가 봐도 같은데 왜 중상이지라는 생각은 하긴 했지만 중상이었는데 피해자가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법원에 앉아있으면 그냥 왠지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. 휠체어라도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. 절뚝절뚝 좀 걸어가라. 근데 사실 그러면 제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지잖아요. 물론 아픈 척은 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회복은 그 사람이랑 아무 연관이 없거든요. 범죄에 저지른 거랑 상관이 없는데. 네, 그때는 몰랐어요. 그때 피해만 추정을 한다는 걸 모르고 그 사람이 회복할 때 어떤 도움도 안 줬고 어떤 합의의 의사도 안 보였고 아무것도 얘기를 안 했는데 자연스럽게 내가 기적적으로 네. 이게 상대방한테 유리하게 작용할까봐. 네, 그래서 의사도 진짜 말이 안 된다. 진짜 그냥 기적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. 너무 잘 된 거야, 그냥. 네, 근데 지금은 너무 잘 된 건데 많이 이제 상담도 하고 이러면서 좀 괜찮아졌죠. 그래서 이제 우리 기자기님이 보통의 여느 피해자랑은 다른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사실 그 정도 일을 당했으면 굉장히 움츠러들고 세상이 무섭고 비슷한 체격의 남자들만 봐도 움찔움찔하고 그럴 법도 하거든요. 근데 그거를 생각보다 되게 빨리 그래도 잘 이겨내고 있는 중인 것 같고. 처음 당시에는 엄청 그냥 사람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. 그냥 남자고 여자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제 병실에 누가 오는 것도 엄청 무서웠고 그냥 모든 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. 솔직히 제가 그 사는 청소에 가서 당했다 이러면 사실 이제 누가 따라왔고 이러니까 좀 음침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너무 대놓고 1층에서 당하니까 이게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모든 거리가 그냥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. 지금도 그래요. 그냥 모든 거리를 돌아보고 다니고 뒤돌아보고 다니고 사실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계속 돌아보고 다니고 이러는데도 조금 제가 더 하려고 했던 건 과하게 노출을 시켰어요. 그냥 일부러 조금 더 밖에 다니고 조금 더 이제 그런 악플들 있잖아요. 옷을 조금 짧게 입었네. 늦은 시간에 왜 그렇게 다니니. 휴대폰을 보고 다니니. 근데 그거를 똑같이 해봤어요. 똑같이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야. 그러니까 결국 그 잘못은 가해자의 잘못이다라는 거를 그냥 계속 와닿게 하려고.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극복하려고 그런 노력을 많이 했구나. 응. 근데 그 사건 일어났을 당시 그런 악플 다는 미친들이 있었어요?
진짜 많았어요.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정보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저한테 정보 연락을 하나도 안 시켜주니까 제가 받을 수 있는 공소장밖에 없었거든요. 믿을 수 있는 건 기사밖에 없고, 근데 이제 기사에서는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째려봐서 기분이 나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나는 절대 아닌데. 아니 근데 영상을 봐도 그냥 뭘 그런 장면이 전혀 네. 그냥 사실 뭐가 있어야 기억을 하는데 너무 평범하게 걸어가는 거리를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. 그래서 나는 아닌 걸 확신을 하는데 일단은 누구를 설득시키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너무 기다렸어요. 계속 그거를 찾아가가지고, 그래서 처음에는 악플을 달아도 제가 설득할 수 있는 거리가 없잖아요. 내 자신은 알지만 남은 어떻게 설득을 시켜요. 그래서 일단 그러면 정보를 얻자. 이래서 어떻게 보면 악플도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된 거죠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보를 얻어서 내가 아니다라는 확신을 얻고 나서부터는 좀 더 당당하게 누군가를 설득하고 알리고 계속 이 범죄 위험성을 계속 알려나갔던 거죠.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발목이 마비가 풀린 거니까, 그래서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뭐 여러 정보 제공이라든지 그런 역할들을 조금씩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.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도움이 되고 싶고. 되게 그게 좋아 보이더라고요. 본인 스스로 약간 제가 또 보니까 여러 가지 재능이 되게 많더라고요. 되게 글도 잘 쓰고 그런 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는 사실 이 피해자를 비난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사건인데, 근데도 그렇게 당시에 무슨 뭐 옷을 뭐 얇게 입었니 어쩌니 이런 악플이 달렸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 X들이 많다는 거야. 진짜 이 사람 같지 않은 벌레들이 많아요, 이 사회에. 뭔가 악플이 진짜 그런 벌레들이 엄청 많고, 특히 이제 이런 제가 주로 하는 사기 피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뭔가 멍청해서 당했지, 이런 류의 인식이 되게 많은데, 그건 정말 지가 안 당해봐서 하는 얘기고. 근데 어찌됐건 이 범죄 피해자는 대부분 잘못한 게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나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부족하단 말이에요. 진짜 이게 회복적 사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는 정보 연락도 할 수 없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다시 내가 이 피해를 당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에